在思考谁在试图搅乱亚太，乱源货源在哪里？我们要警惕什么？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미국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한 이 사람, 바로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항공기술자 출신의 군사장비 전문가로 러시아로부터 수호위 전투기 등을 들여왔다고 해서 5년 전에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됐던 인물인데요. 시진핑 주석이 마치 미국의 블랙리스트는 신경도 쓰지 않겠다는 듯이 올해 국방부 수장으로 전격 발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장이 약 2주 동안 공개 활동이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의 실종설이 제기됐는데요. 오늘의 딥백 포인트도 바로 이겁니다. 그의 실종설이 제기된 구체적인 정황은 뭔지, 그리고 중국에서는 왜 공개 활동을 얼마 동안 하지 않으면 실종 또는 실각의 의미가 부여되는 건지, 이러한 경향성은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더 강화되는지 여부입니다. 첫째, 리상푸 국방부장의 실종설을 제기한 건 바로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인데요. 이메뉴얼 대사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시진핑 내각 라인업이 영국 추리소설가인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닮아가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친강 외교부장, 그 다음 로켓군 사령관, 지금은 리상푸 국방부장이 2주일간 사라졌는데 누가 이번 실험 레이스에서 승리할까? 중국 청년일까? 아니면 시진핑의 내각일까? 이렇게 썼습니다. 실제로 중국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지난달 30일 기사에서 리상푸가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아프리카 평화안보논단에서 발언했다고 보도했고요. 중국의 해방군보도 지난달 31일 기사에서 이보다 앞선 29일 행사 기사를 썼습니다. 즉 8월 29일 행사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9월 11일 현재까지 14일째 리상푸 국방부장의 공개 행보는 자취를 감춘 겁니다. 게다가 시진핑 주석이 3일 전 하얼빈에 있는 중국군 육군 78집단군을 시찰했을 때도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동행을 했지만요. 리상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좀 미심쩍은 상황이긴 한데 이런 의혹이 잊을만 하면 제기되는 이유는 최근 수년간 중국에서 실종됐다가 등장한 사례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8년 9월에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의 멍홍웨이 총재가 중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실종됐습니다. 며칠이 지난 시점에 중국 국가감찰위원회가 그를 억류한 사실이 알려졌고 결과적으로 그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미소 냉전 시절에는 소련의 당이나 군정 간부들이 중요 행사에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 미국 정보기관의 첩보 분석 소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대내외 중요한 행사에 중국의 주요 당정군 간부들이 나타났는가 안 나타났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그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에 의한 강제 실종 사례를 보면 관료든 기업이든 연예인이든 변호사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도 2020년 당국의 금융 규제를 전당포 영업이라고 비판했다가 7개월 뒤에야 공식 석상에 나타났고요. 투자은행 차이나 르네상스의 바오판 회장도 지난 2월에 공개 석상에서 사라졌는데 얼마 후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향성은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더 강화되는 걸까요? 중국 정치 시스템의 불투명성과 비밀주의는요.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 1인 권력 체제가 강화되면서 더 심화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시 주석은 2012년 말 권력을 잡은 후에 지속적으로 고위층을 숙청시키는 사정 작업을 통해서 권력을 강화해왔는데요. 가령 2017년까지는 주로 정적 제거에 몰두했다면 최근까지는 부패 공무원과 측근 관리에 집중하는 양상입니다. 친강 외교부장을 포함한 여러 당국자들도 이런 과정에서 낙마한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미중 경쟁 구도가 강화될수록 그리고 중국의 경제가 하강 기조가 커질수록 시진핑으로서는 자신의 권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전체주의적이고 강압주의적인 방식으로 당 간부들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사라진 관료나 유명인들은 대부분 중국 특유의 재판 없는 구금제도, 즉 지정장소 주거 감시에 처해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 전인대는요, 2012년에 지정장소 주거 감시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안보 위협, 테러 활동, 심각한 뇌물 범죄 등으로 의심받는 자가 지정장소 주거 감시의 대상이라고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 지정장소 주거 감시는 본격적으로 반체제 인사 탄압 도구가 됐는데요. 대상자들은 감옥이 아닌 특정 비밀 장소의 독방에 감금된 이후에 반복적인 신문과 고문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를 국가 차원의 납치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2년 전 보고서에 따르면요. 매년 중국에서 10,000명 이상이 행방불명 상태가 된다고 추정했습니다. 물론 국방부장의 공개 행보 중단이 그저 잠시 공개 활동을 멈춘 것일 뿐인지 아니면 실각과 같은 유의미한 사실을 내포한 결과인지는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겠지만요. 그의 실각이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중국 당국으로선 정치적 부담일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선 말을 아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